66페이지 도시군 기본 계획을 보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이제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인데요. 도시군 기본 계획.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은요, 한 단어로 어느 도시의 이제 목표를 정하는 계획. 그럼 도시군 기본 계획은 우리 아까 이제 총칙에서, 총설에서 본 것처럼 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의. 그래서 6개의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두 번째로 이제 여기는 이제 법적 성질이 있는데요. 법적 성질 역시 광역 도시 계획과 마찬가지로 요거 비구속적이죠. 비구속적 행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효력 안 미치고요. 행정기관한테만 효력을 미쳐요. 근데 이거 같은 말이요. 행정규칙적 성질. 규칙적 성질. 규칙적 성질. 또는 행정명령적 성질. 같은 말이에요. 행정명령적 성질 같은 말입니다. 이거 둘 다 이제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그래서 시험장에 갈 때 외우고 갔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다. 비구속적 성질을 가진다. 외워 갔는데 시험에는 적이 안 나오고요. 행정 규칙적 성질을 가지는 계획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행정 규칙. 또 행정 명령적 성질을 가진다고 나와버린 겁니다. 행정 규칙하고 행정 명령은요. 행정기관 내부에만 적용이 되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의 대표가 행정규칙이나 행정명령이에요. 공무원들 근무시간 6시까지 근무해라. 자기가 학원에서 공부하다 말고 6시에 짐을 싸.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퇴근한다는 거예요. 자기 효력이 안 미쳐. 그래서 행정규칙적 성질 그러면 비구속적 성질. 행정명령적 성질 역시 비구속적 성질. 적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적. 예. 그래서 이 용어를 모르고 이제 시험에서 너무 말이 어려워서 틀렸죠. 도시군 기본 계획의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성질, 비구속적 성질. 우리 광역 도시 계획과의 관계 앞에 나온 거 다시 한번 더 써놨죠. 광역 도시 계획이 우선하고요. 그렇죠? 예. 광역 도시 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립과 관련되는 것이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수립과 관련되는 거. 거기 보시면은 누가 수립하는 걸 보셔요. 6명 시장 군수죠. 그렇죠? 수립은 6명 시장 군수가 수립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이렇게 수립을 하는데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절대 수립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국토부 장관을요, 계속 틀린 지문을 만드는 문제를 내는데 계속 틀려 학생들이요. 시험에서는 이 6명을 다 안 써주고 보통은 시장 군수만 쓰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X. 어디선가 들어봤죠.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광역도시계획에 나왔던 거예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을 여기서 틀리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문이 우리 중개사 시험하고 그 다음에 저기 감정평가 시험에서 계속 나왔는데 요 국토부 장관을 또 틀리게 쓰는 새로운 문제가 개발이 됐어요. 새로운 문제가. 아직 중개사 시험에 안 나왔고요.
요즘에는요, 우리 부동산학과에서는 객관식으로 시험을 많이 봐요. 중간, 기말고사 객관식 봐요. 주관식으로 보잖아요. 학생들이 성적 이의신청을 해요. 성적 이의신청합니다. 왜 자기 답안지가 뭐 80점밖에 안 되는지 아주 골치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객관식이야. 객관식으로 시험 보고 나면은 이의신청이 하나도 없어. 너무 편해, 객관식으로 보면은. 그러면 객관식으로 시험 볼 때 우리 공법 교수님들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지선다형으로 할까요? 오지선다형 할까요? 오지선다형으로 해. 20문제 볼까? 40문제 볼까? 40문제. 왜? 예. 그 문제 그대로 재활이 너무 편한 거야. 그 전국의 공무원 연수원에서 부동산 인허가 담당 공무원 공무원 연수 받거든요. 연수 끝난 다음에 성적을 내서 인사고과에 반영할 때요. 항상 문제가 40문제고요. 오지선다형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은 뭐 20문제도 있고 다른 과목들은요. 그다음에 뭐 사지선다도 있는데 이상하게 이 부동산 공법은 꼭 오지선다에다가 40문제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오지선다 만들어 주시는데 힘드시니까 사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오지가 더 편해. 그 이유를 몰라. 교육 담당자는 그 이유를 몰라. 왜 굳이 오지로 하시는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재활용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는 문제. 그래서 우리 그 공무원 연수원에 나왔던 문제라든가 중간 기말고사 때 나왔던 문제 있죠. 그 문제가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오거든요. 나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최근 개발된 게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X. 아직 중개사 시험 기출문제 없어. 천재지변이 있어 국토부 장관. 틀려. X.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도지사를 또 만들어냈어요. 기출문제는 없는데.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지역은 관할 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다. X. 예.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뒷북만 쳐요, 계속. 기출문제 계속 변화하거든요. 변한다고요. 예. 왜냐하면 요즘에는 중간 기말고사 때 작년에 봤던 문제를 완전 똑같이 내잖아요. 그러면은 교수 평점에서 떨어져요. 예, 평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몇 문제는 바꾸게 돼 있어요. 몇 문제. 똑같은 문제는 안 돼. 몇 문제. 예.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지문 쓰는 거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계속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또 이제 변형되는 것 연습을 하셔야 돼요. 충분히 하고 있으면은 문제 나왔을 때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66페이지 원칙은 6명 시장 군수. 그래서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은 목표는 누가 정하는가? 그 도시의 행정 책임자 6명이죠, 당연히. 오른쪽이 예외.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인데 박스 안에 1번이 무수히 시험에 많이 나왔죠. 무수히 나왔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고 광역시하고 붙어있질 않대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도 아니고 광역시하고 붙어있으면 광역시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데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도 10만 이하일 때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목표 없이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인가? 예? 이거 봐주는 거야. 우리 공부 아무리 못하는 사람 나름대로 인생에 목표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도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를 봐주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봐주는 거다. 시험에서는 7만 명인 시군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7만 명을 외우는 게 아니라 10만 이하를 외워야 돼. 그럼 8만은 뭐 안 되나? 예, 그래서 10만 이하인 시군이죠. 2번은 시험에 딱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번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 그러면 따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되는데
2번 지문을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 주질 않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맞아.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맞아.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 지문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머리가 띵한 거야. 왜? 그걸 보고 이게 생각날 정도가 되면은 거의 내공이 대단한 사람이지. 그죠? 근데 다른 게 확실하게 틀린 지문이 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5개 지문 여러분 다 알고 맞히는 거 아니에요, 시험요. 5개 지문 중에서 정답과 관련되는 지문 알고 정답 맞히는 거지. 5개를 다 알고 맞힌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예. 객관식이 좋은 게 그거거든. 5개 다 모르더라도 맞출 수 있거든요. 예. 이거 좀 꺼줘야겠는데, 에어컨 이거. 예. 예, 입이 얼을 것 같아. 입에 고드름이 생기겠다. 예. 고드름이 입에서 가시가 될 것 같네. 예. 인접 수립. 같은 말로 우리 연계 수립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인근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야. 그래서 예전에 수원시가 옆에 화성시 일부를 포함해서 수원시 도시 기본 계획을 실제 수립한 적이 있어요. 이럴 때는요. 인접한 시장 군수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마지막 문장 협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죠. 그때 그래서 수원시장이 화성시장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예. 화성시장 입장에서는 전혀 불리한 게 없기 때문에 협의에 응해 준 건데 자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문제가 기출문제는 없지만 다른 데서 만들어져 있어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같은 도에 관할일 때는 도지사가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이런 말이 없어. 그래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처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로 만들어. 중개사 시험이 이제 29회에 벌써. 그러면은 별거 다 냈거든. 근데 공법 출제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편하대요. 왜? 공법은 매년 개정되는 게 많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문제야. 예. 한 반 정도는 새로운 문제를 내잖아요. 그게 괜찮은데 개정되는 것도 없고, 그죠? 계속 문제가 쌓이는 민법이라든가. 그러니까 민법은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판례가 이제 새로운 문제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내긴 내야 되는데 민법 조문이요. 제가 법대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10개 이상 안 바뀌었어요.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바꾼 거 이런 것들 몇 개 바뀌어서 조문이 10개도 안 바뀌었다니까. 그러면 그 조문 가지고 문제 내니까요. 예전 기출 문제를 피해가지를 못해. 피해갈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그냥 판례 외에는 없거든요. 판례 외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공법은 계속 바뀌니까 바뀐 것만 내다보면 항상 새로운 신선한 문제인데 그럼 기존에 있던 문제들도 좀 수정을 해야 될 때는요. 자,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2개 이상 시군에 걸쳤을 때는요. 그때 협의가 안 됐을 때 처리 방법이 나와요. 같은 도에 관할 구역일 때는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고시, 2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고시한데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협의가 안 됐을 때 처리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 이것까지도 물어보더라. 예.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의 내용이라는 게 나오죠. 내용. 거기 내용 보시면 특성, 방향, 목표가 나와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통해서 어느 도시의 특성을 알 수 있다? 맞아. 왜? 특성이 나오니까. 예. 특성, 방향, 목표. 1번에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도시군 기본 계획을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생활권의 설정하고 인구 배분이라는 말 나오죠. 이 생활권의 설정은요. 기본 계획에서만 나옵니다.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서 기본 계획이 하나가 더 있어. 어디서 있나요? 정비법, 합격 정비법에 있어. 자, 정비 기본 계획을 한번 펴보시는 거예요, 지금. 332페이지를 펴보세요. 332페이지를 펴보십시오. 332페이지. 이 정비 기본 계획의 내용이라고 나오죠? 오른쪽에 가로 2번에 생략사항 나오죠.
자,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항 제9호하고 10호, 그러니까 왼쪽 박스의 9호가 정비 예정 구역의 개략적 범위예요. 10호가 오른쪽 맨 위,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을 말해. 그래서 9호하고 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야. 그러면 기본 계획에 뭘 포함했을 때냐 그러면 1번 생활권, 2번 생활권이죠. 그냥 1번, 2번을 구체적으로 외우지 말고 생활권에 관한 내용을 정비 기본 계획 내용에 포함하잖아요. 그러면 9번, 9호하고 10호는요, 중복돼 버리는 거야, 실제로. 생활권에 관한 내용을 집어넣으면은 자연히 9호하고 10호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9호, 10호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활권이라는 말은 어느 계획에 나오냐면 기본 계획에서만 나오는 거야. 기본 계획. 다시 앞으로 오세요. 이제. 예. 체크해놨죠. 예. 다시 앞으로 오시면은 자 생활권의 설정,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번에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원래 토지라는 것은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는 완전 비탄력적 공급 복선이 수직이잖아. 근데 수요가 증가할 때 용도별이라는 말이 붙으면요. 용도별 공급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택지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 녹지를 풀어서요. 택지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실무하실 때는 이 4번 여기서는 법에는 용도별 수요 및 공급이라 그러고요. 실무에서는요. 시가화 예정용지라 그래요. 실무에서는. 그건 이제 아실 필요는 없어요. 들어만 두세요. 개발 예정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지를 공급할 때 개발 예정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라 그래요. 앞에 부동산 할 때는 무조건 자기 부동산 개업하는 곳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어딘지를 도시군 기본계획 열람하면 나와요. 예, 그걸 보고 사무실 위치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없어질 땅에 중개업 하시는 분이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달에 빠져나와요. 권리금 받고 팔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공인중개사들이요. 공인중개사 업계에서 떠나는 시기가 언젠가. 사무실을 처분하는 시기가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달.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합격했다는 그 하나 가지고 이제 중개업에 뛰어드는 초보들한테 뭘 받고 권리금 받고 팔고 나오고 본인은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팔고 나올 때 보면은요, 이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어. 거기가 이제 개발 예정지라서 바뀌는 경우. 그러면 거기서 팔고 나오고 자기는 권리금 주고 들어갔는데 손님이 없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도 안 되고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시가화 예정지로 선정되는 곳은요, 다 중개사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권리금이 없지 다 새로 형성되는 중개 상권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대비해서는 4번처럼 써 있고 나중에 실무에서는 시가화 예정용지라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시험 합격자 발표 나고 나면은 함부로 그 권리금 주고 인수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인수하고 이제 들어가면 자기가 들어갔을 때부터 장사가 안 돼. 예. 되게 팔고 거기서 권리금 받고 팔고 다른 데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요. 예. 그때 만약에 못 넘기면 못 넘긴대. 빠져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중개사들이 항상 그때 대비하고 있어. 자, 슬슬 준비를 해야겠는데 중개사 시험 언제지 하면서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요. 예. 예. 중개사 시험이 언제인지 다 아는 사람은 기존 공인 중개사들 하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에서 공부한 중고등학생들이 아줌마들이 매일 책만 갖다 놓고 사물함 다 차지해가지고 진짜 공부할 시간 없거든. 언제부터 자리 비냐 그러면 중개사 시험 날짜를 다 알고 있어. 예. 그날부터 자리 빈다는 거야. 예. 진짜 그렇다니까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파리 바게트나 이런 데서요 떡하고 이렇게 파는 것도
전에는 수능 시험에 팔았죠. 요즘에는 세계에서 봐. 수능 시험, 구급 공무원 시험, 중개사 시험. 예, 하나요. 하도 많아서. 전에는 수능에서만 팔았잖아요. 요즘은 구급 공무원 시험, 중개사 시험까지 세계 시험에서 팔아. 요즘에 파리바게뜨에서. 예. 여러분들도 그 세계 시험 안에 들어갔죠. 3대 고시. 예. 자, 그래서 여기 4번 보셨고 6번을 또 체크해야 되는 게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막연히 기반시설. 근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처음 만든 그 담당자가요. 실수한 게 그 7번을 실수한 거예요. 우리 기반시설의 가장 대표가 뭔가요? 도로, 공원, 녹지 같은 거죠. 이 사람은 공원하고 녹지가 기반시설이 아닌 줄 알았어. 그래서 밑에 따로 써놓은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아직도 수정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법 만드는 사람이 공원 녹지는 기반시설이 아닌 줄 알고 위에다 기반시설에 관한 써놓고 난 다음에 밑에다가 또 써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보지만 내 눈에는 보인다. 그다음 우리 절대 외우는 게 아닌 게 환경하고 경관 항상 나오고 8의 2, 8의 3이라는 것은 최근에 신설돼서 추가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은요. 국토종합계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로 하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에 또 들어가서 똑같은 문장 들어간 거예요. 방제 안전도 국토종합계획에 들어가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또 똑같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 예. 이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간 것이다. 3번의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을 보세요. 수립 기준은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시험에 나왔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요.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합니다.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상세하게 안 돼. 상세하게 수립한다. 이거 안 돼.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이 말 쓰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도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물론 광역도시계획은 예외가 있었습니다만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가 없어. 포괄적, 계략적. 절대 구체적이나 상세하게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구체적 수립한다, 상세하게 수립한다. 아니야. 예, 포괄적, 계략적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서 기초조사 공청회는요. 광역도시계획에 규정된 것을 다시 준용해요. 준용 빌려다 쓴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 기출문제, 이게 12회던가 예전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요. 100개 오는 학생이 잘못 100개 오면은요. 책에 잘못 나가. 기출문제. 잘못 100개 오면은. 그래서 학생들한테 2명한테 똑같은 걸 100개 오라고 합니다. 2명한테. 그러니까 40문제면 1인당 한 5문제나 100개 오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서 뒤에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써도 5문제나 6문제밖에 못 뺏긴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학생 수가 좀 더 있다. 그의 이제 합격을 목표로 시험 본 게 아니라 이제 그애는 경험 삼아 공부하고 다음에 시험 보실 분들은. 근데 이제 그분이 당일날 결석을 하는 거야. 시험 보러 안 온 거야. 예. 몇 번부터 몇 번을 갖다가 배정 받으신 분이. 예. 그리고 가끔 가다가 A형, B형이 있잖아요. 문제가 중복되는 거야. A형하고 B형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는 2분이 복귀 오고 어떤 문제는 비고 막 그래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다른 분들한테 기억을 재생시키고 막 그러는데 기억이 재생이 안 되지. 그렇죠? 기억 재생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여튼 예전에는 이제 그 문제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의 문제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초조사와 공청회 규정이 동일하다. 어때요? 맞아요. 왜? 준용하니까. 예, 그걸 물어본 것도 있었어요. 준용된다는 것을. 기초조사와 공청회 규정이 동일하다. 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동그라미 이제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이요. 2년 전에 신설된 주문이었어요. 2번하고 3번은 2년 전에 신설됐는데 신설된 그 해에 동그라미 3번이 시험 나왔고요.
5년의 가로 안에 알맞은 말서 이렇게가 나왔어요. 2번은 뭐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나왔거든요. 선생님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은 저 뒤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물론 거기 나오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것을 신설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입안일로부터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얘기는 5년 동안에는 5년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5년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을 굉장히 싫어하는 게 엔지니어링 회사예요. 엔지니어링 회사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5년 이내는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매년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5년이 시험에 나왔다. 우리 기간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간은요. 2년, 5년, 10년이 제일 많이 나와요. 2년 정말 욕한 건데 그렇죠? 말하고 보니까 2년, 5년, 10년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기간 중에는요. 일 중에서는 30일하고 60일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일 중에서는 30일, 60일. 년 중에서는 2년, 5년, 10년이 제일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200개 지문이에요. 오지선다형 40문제니까 200개 지문 안에 기간이 나오는 지문이 30개 이상일 거예요. 기간.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게 아마 한 6, 70개 정도 될 거예요. 주어가 나오는 지문.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 대도시 시장, 읍장, 면장 이렇게 나오는 게. 그래서 우리 공법 같은 경우는 왜 문제가 어렵냐 그러면은요. 5개의 지문을 갖고요. 틀린 함정을 갖다가 무려 3, 5, 10, 15군데를 만들어. 주어 있잖아요. 주어. 그죠? 주어 있지. 누구는 몇 년 내에 기간 나오지. 뭐뭐 할 수 있다, 없다. 뭐뭐 주어. 무수히 많은 주어가 나오겠지. 기간. 그렇지. 할 수 있다, 없다. 예. 그러다 보니까 5개 지문을 딱 보는데 5개 지문마다 숫자가 다 나오거나 그러면은 야 이거 다 확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개법 문제 40문제 풀고 공법 문제 40문제 풀었을 때 에너지 소비가 공법이 훨씬 더 많아. 공법이 같은 문제 수를 풀어도요. 그래서 공법 문제 풀면 배가 고프다니까. 공법 시간에 많이 먹잖아. 예? 예. 에너지를 많이 써서 에너지를 갖다가 잠시 방심하면 거기 빠지는 거지. 예. 그래서 5년 가로치기에 나왔었고요. 바로 그에 나왔어요. 신설되고 바로 그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정치가요. 최근엔 좀 뜸합니다만은 시험에 나와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요. 6명을 다 안 써주고 시장 군수만 쓰는 일이 많은데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미리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기출문제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미리 시군 의회의 미리입니다. 미리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정치가 나온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정치가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나온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확정 나오는데 이거는 뭐와 관련되냐 하면 이제 승인하고 관련이 되는 게요. 우리 여기 시장하고 군수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아요. 근데 여기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수립이 바로 확정되는 거야. 그냥 확정이 되는 거고요. 무슨 국토부 장관 승인 받으란 말이 없어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으라는 이런 말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때는요. 요 2명이 없었고요. 요 2명만 있었거든.
요 두 명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였어요. 그런데 20회 시험부터 그걸 없애고 특별자치도가 들어오고 특별자치시장이 들어선 거예요. 결국에는 요 네 명은 지금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왜 없앴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특별시장이라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안 가는 거야. 광역시장도 안 가요. 그러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계급은 차관급이죠. 예. 그러면 장관보다 미치기 때문에 가서 승인을 받으라 그러는데 서울특별시장이 바라보는 국토부 장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1번 훌륭하신 분이다. 2번 곧 잘릴 사람. 2번이거든. 절대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지켜지질 않아 이게 이 규정을. 그러니까 승인을 받으라 그러는데 실제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승인을 안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이런 처벌 규정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승인을 받아야 확정이 되는데 승인을 안 받으니까요. 세상에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는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는 져 있지만 효력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기관한테요. 지켜지질 않거든. 그래서 지켜지지 않는 것을 갖다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승인을 없애버렸고 요 승인 받으라고 해도 안 받을 사람 4명 있지. 4명은 아예 국토부 장관 승인을 없애버렸거든요. 없애고 난 다음에 작년까지 기출 문제가 4문제가 나왔어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틀리게 낸 문제가. 4문제. 아주 의미 있는 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4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요. 우리가 승인을 할 때는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거든요. 근데 승인이 없어졌으니까 협의 심의를 누가 하냐 그러면 수립권자가 해. 수립권자가 협의도 해서 오고 심의도 받아오는 거야. 원래는 승인권자가 해야 될 일을요. 그래서 수립권자가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수립하면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가로 3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4명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협의와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야, 이 협의 심의는 항상 승인할 때 거치던 건데 이제 승인 없어지니까 수립권자가 협의와 심의를 거쳐야 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제시가 며칠? 30일. 예. 밑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나왔죠? 자,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는요. 누구?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부동산학과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보이는 문제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OX로 대답해 보세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O라는 사람 또 흔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X. 그 X라고 하신 분들은 밥을 다 굶어야겠네. 예? 자, 여기 시장은 대도시 시장이 포함돼 안 돼? 포함되지. 우리가 그냥 시장 그러면 인구수와 관계없이 다 시장이야. 수원시장도 시장, 안산시장도 시장. 예? 예, 다 시장. 이때 시장은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을 포함한 시장을 말해. 대도시 시장을 제외할 때는 항상 뒤에 가로치고 대도시 시장 제외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 시장은 뭔가? 50만 이상 시장과 50만 미만 시장을 다 합쳐서 그냥 시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당연히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작년부터 만들어냈어 우리 교수님들이요. 출제위원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현재 문제가 돼 있거든. 작년 10월 달에 용인시는 대도시죠. 용인시장이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5년마다 바꿔야 되니까 5년마다 바꾸는 변경안을 갖다가 만들어서 경기도에 제출했어요.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안 내줬어.
안 내줬어요. 그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작년 11월 달인가 12월 달 제가 기초 과정 할 때, 입문 과정 할 때 거기에 그 용인시 구성역 주변에 GTX 들어선다 그래서 거기가 개발된다 그랬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발표했죠. 신도시 만든다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서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왜? 거기서 신도시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죠. 용인시 도시공사가 이제 그 사업을 하는데 거기 경기도가 출자를 하고 싶은 거야. 사업 비용 일부를. 예. 특수목적법인을 SPC를 만들어서 출자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만약에 출자하게 되면은요, 거기는 용인에서 개발하는 신도시라 할지라도 경기도가 일정한 지분을 갖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는 그럴 바에 차라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그 자금을 끌어와서 해야겠다 그러고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마지막으로 용인시장한테 힘을 쓸 수 있는 게 도시기본계획 승인권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없지. 저 뒤에 우리 정비기본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만 도지사 승인 받으니까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정비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는 도지 승인 받을 필요가 없거든. 신도시 만들 때나 나온다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요 시장은 대도시장 포함이에요.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했는데 경기도지사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하나 남은 거 이제 승인 안 해주고 있어 지금까지. 예, 승인 안 주고 있어요. 10월 달에 제출했는데 벌써 7개월 넘었네. 7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승인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이제 출제위원들께서 이걸 만든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는 누구에게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곧 나오겠지 시험에 그렇죠. 예. 그 선생은 이렇게 항상 새로운 걸 연구하고 하는데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고 예. 먹는 거에만 전념하고. 예. 그 선생은 그래도 예. 강의 시간도 바꿔가면서 지방에 모임 있으면 학회도 참석하러 가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거의 따라줘야 되는데 예. 일단 출석만 해주면 난 고마워. 출석만 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출석만 해주면. 예. 그래서 5월 달부터 해서요 한 7월 8월 달까지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바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참 우리 5월 마지막 주인가 일요일 특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강 지문 그 자료를 제가 4월 초에 드렸는데 그 이외에 추가된 것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별지로 다시 나눠드릴게요. 추가된 거. 최근 출제 경향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중요 지문들이 있죠. 그 중요 지문만 한 21페이지 되나? 21페이지 분량을 달달 외우는 거예요. 일요일 날. 아침에 국토계획법부터 농지법까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들하고 그다음 최근에 새로 신설된 것은요. 기출문제가 없잖아요. 그거는 실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다른 데서 내는 문제를 확인해가지고 그걸 우리 달달 외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합격에 필요한 점수가 나오겠지. 왜냐하면 자주 나오는 거 외우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8문제 맞히면 50점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극단적으로 8개 지문만 알면 되네. 틀린 거 찾기 할 때 틀린 지문 하나. 정답. 예. 자, 우리 지문 하나가 한 문제 맞히는 거잖아요. 옳은 거 찾기 할 때 옳은 지문 하나. 그래서 시험에 정답 지문이 되는 것들만 달달 외워서 시험장에 갈 때까지 머리를 흔들지 말고 살살 걸어. 그래서 5월 달에 그 마지막 주 일요일, 제 하기 싫은 일요일 날 강의하기 제일 힘들어요. 일요일 날 강의. 근데 일요일 날 하루를 갖다가 지문 가지고 시험 주로 나오는 지문만 달달 외우고 그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갈 때까지 심심하면은 이제는 신문 보지 마시고, 예, 신문 보지 말고 신문 꽂아놓는 데다 그걸 꽂아놔. 그러면 그 분량이 당일날 일간 신문 양의 절반도 안 돼. 거기 활자가. 예.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읽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신문 읽는 기분으로. 그러면 그 지문만 익숙해지면은요. 정답 찾는데 별로 힘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도 공부하고 저렇게도 공부하고 기본서도 보고 문제도 풀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그분이 그냥 정상적인 분이라면은, 예? 정상적인 분이라면, 천재지변만 없다면은, 예? 실제 천재지변 있는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요. 예. 예전에 시험 보는 날 그 수술 받으러 가신 분도 계시고 있었어요, 예전에요. 전날 무슨 맹장 터져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거는요. 천재지변이지, 천재지변. 그런 일만 없으면 다 붙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도지사 승인에 대해서는, 바로 아무 말이 없으면은 대도시장 포함이라는 거. 이걸 요즘에서 또 타켓을 잡고 있으니까 봐주시고. 새로운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죠. 협의하고 심의 거치는 건 당연하고 승인 송부 공고 열람. 자,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 오른쪽이 위에 네 번째 줄.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30일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보완 요청이라고 나오죠. 예. 도지사는요, 도시군 기본 계획안이 수립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 기본 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죠. 예. 경기도가 다 요청했어요. 보완 요청.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의 정비가 나왔습니다. 정비. 자,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렇죠? 재검토.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그러면 우리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는 총 몇 번 나오죠, 시험에서? 5번. 5번. 뭐 다 알겠지만 노파심에 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선생은 절대 학생을 믿지 않습니다. 예. 학생의 실력이라는 것은 모래탑이기 때문에 또 복습합니다. 자, 5년마다. 자,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는요, 총 5번 나오는데, 첫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두 번째, 좀 이따 공부할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나옵니다. 요 두 개는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제 정비법에서 두 군데서 나와요. 세 번째, 정비 기본 방침. 요 정비 기본 방침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10년마다 수립해, 정비 기본 방침. 그 다음에 정비 기본 계획이 있었죠. 정비 기본 계획이 있었어요. 요 두 개는 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오고요. 다섯 번째가 주택법에서 나옵니다.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 계획.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택법에서 나오죠. 그래서 요 5개를 외워놓으면 시험에서 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한 문제에서 만나게 돼요. 5개, 5년마다 재검토. 이거 5년마다지만 시험은 매년 나옵니다. 5년마다 나오는 게 아니야. 시험에 매년 나와. 예. 그래서 5년마다 지금 5개 외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 예. 외우기 싫어요. 그래도 외우게 된다. 예. 그 다음에 71페이지 맨 밑에 그 정비에서요.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데 6명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 도시 계획 내용 및 도시군 기본 계획이 우선하는 국가 계획의 내용을 도시군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무로 나오죠? 반영해야 된다. 예. 뒤로 넘겨서 여기에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 승인 절차 나오죠. 여기 수립 승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하고 공청회는요, 광역 도시 계획을 준용한다고 나와 있죠. 예. 의견 청취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수립하고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인데 승인은 도지사만 승인권자가 되고 국토부 장관은 승인권자 안 되죠. 도장 찍고 다시 돌려주는 걸 송부라 그래요. 송부는 수립해서 가져온 시장 군수 또 관계행정기관의 장한테 참고하라고 송부해주고 송부받은 시장 군수 등등이 지역 주민들한테 확정된 도시군 기본 계획을 공고하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30일 이상 열람을 시켜주는데요. 제가 우리 용인시에 얼마나 내가 웃긴지 제가 용인시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 계획안을 갖다가 말이죠. 이제 거기 열람시켜줬다고요. 확정되기 전에 이제 공람하고 이제 공람 할 때 그걸 인터넷에다 자료실에 올려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 이걸 갖다가 복사해가지고 거기 용인시청까지 찾아가가지고 종이로 복사된 걸 넘겨봐야 되는 거야 세상에. 예, 그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 뭐 기밀 서류라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언론에 다 나온 건데도 그거 갖다가 스캔해가지고 거기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될 텐데 그거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주고 용인시청 와가지고 그 종이를 이렇게 열람해서 가야 돼. 자기가 사진 찍다 눈으로 보고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놨어요. 예전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30일 이상 열람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그죠?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보겠습니다.